안녕하세요. 학습설계팀 에듀캐치 담당자 이진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과정은 사회복지사입니다. 요새 사실 그 이전에도 핫하게 뜨고 있는 사회복지사 과정이라고 해요. 왜냐면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자체가 취득하기 상당히 쉬운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경쟁력이 있냐 없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이면 전부 다 따는 과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진짜 어떤 장점이 있고 이게 점점 취득이 어려워진다는데 왜 취득이 어려워지는 부분까지 제가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사회복지사 관련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에 대해서 사례에 맞는 실전 플랜을 한번 짜드리니까 실제로 사회복지사 한번 욕심 있으신 분들은 이걸 참고해서 플랜을 짜보시거나 아니면 학습 설계사인 저한테 한번 의뢰를 한번 맡겨보시면은 제가 관련해서 한번 안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먼저 사회복지사가 어떤 자격증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텐데요. 사회복지사를 쉽게 얘기하려면은 분류 자체를 일단은 사람들이 요양보호사하고 많이 착각들을 해요. 실제로 어르신들 수반 들어주고 이런 부분들이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이 아니냐라고 하지만은 그건 사실상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들이고요.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좀 폭넓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현장직에서도 이렇게 요양보호사처럼 어르신 수반 들고 이런 부분들도 안 하는 건 아니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아동복지, 가족복지, 장애인복지, 청소년복지, 군사회 복지까지 해가지고 다양한 사회복지가 필요한 부분들, 또 여기에서 좀 더 추가하자면은 여성복지가 있을 거고,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로 다문화 가정도 있을 거고, 학교 사회복지 이런 쪽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의료도 관련돼서 사회복지사가 따로 있고, 그리고 또 직장 내에서도 이렇게 사회복지사가 있는데, 이분들은 일단은 그 사람들의 좀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상담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복지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잘 살 수 있는 환경들을 어느 정도 좀 개선을 시켜주는 역할들을 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상담직, 그리고 사무직에 속한 그 직무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급여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좀 낮은 급여 쪽에 포함되어 있지만은 그래도 점점 이게 전망이 좋아질 예정인 게, 우리가 진짜 복지가 필요해 보시는 사람들이 점점 더 넓어질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사회복지사가 많이들 취득하고 있지만은 이제 나중이 되면 될수록 사회복지사 자체는 필요로 하는 수요가 더 많아질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필요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취득해서 나쁠 건 없다. 노후가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는 직종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학점은행제로 이걸 진행을 할 거예요. 만약에 하게 되면은 이게 주로 온라인 과정이고요. 물론 오프라인 과정도 있습니다. 근데 오프라인 과정들도 있긴 하지만은 온라인 과정으로 이렇게 계속 진행되는 부분들은 주로 온라인 평생교육원에서 많이 수업을 듣기 때문에 그래요. 그 수업들은 대부분 다 대학과 유사하게 진행이 돼요. 총 15주 과정으로 이제 이렇게 수업들이 쭉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중간에 과제, 토론, 쪽지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중간이 좀 잘렸네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식으로 그 과정들이 쭉 진행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출석이에요. 출석이 80%가 미만일 때 이제 F학점을 받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수업들이 진짜 대학교하고 유사하고 사회복지사 진행하는데, 물론 사이버대나 방통대도 이렇게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 하지만 행제 같은 경우에는 수업이 기본적으로 약간 좀 널널한 편이에요. 다른 진행하는 곳보다 널널한 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공간 제약 같은 게 없다는 부분들, 그리고 사이버대나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학위까지 무조건 취득을 해야 되지만은 만약에 전문대 졸업 이상일 경우에는 그냥 과목 17과목만 이수를 하시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점은행제 진행하시는 게 어느 정도 좀 쉽게 딸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추후에 나중에 뭐 사회복지사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것도 취업률 같은 경우도 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이거를 간단하게 좀 나중에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취득할 수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 사회복지사는 총 3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과목. 사회복지 관련 과목 총 17과목을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개정법 이후 기준이고요. 좀 이따 개정법 이전 관련해서도 한 번 더 안내 드릴게요. 그리고 사회복지사 2급은 이제 160시간의 실습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제일 중요한 거,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전문학사라고 하면 좀 말이 어렵죠? 쉽게 얘기해서 초대졸, 전문대 졸업의 학위가 있으면은 이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사회복지사 관련 과목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자면은, 사회복지사 실습 포함해서 총 전공 필수는 10과목입니다. 그리고 전공 선택 같은 경우에는 7과목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2019년도 이전에 수업을 하나라도 들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 과목은 14과목으로 기준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이전에 과목을 1개라도 들었잖아요. 그러면 최소 13과목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 이전에 한 과목을 들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60시간의 실습시간은 기본적으로 그 센터 쪽, 뭐 아동복지센터, 가족복지센터, 뭐 장애인복지센터 등 다양한 센터에서 이제 그 실습 기간에 맞춰서 실습을 진행하시는데, 최소 4시간 1일, 그리고 최대 8시간의 실습 시간을 진행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실습 시간이 뭐 그러면은 4시간 했을 경우에는 40일이 걸릴 거고요, 평일로. 그리고 8시간을 했을 때는 20일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 실습도 가능해요. 가능. 그래서 직장인들도 실습이 이제 가능한 부분들도 있다. 다만 이제 일을 다 마치고 이제 좀 쉬어야 되는 사람이 주말 공휴일이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고려사항으로 좀 많이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말 실습이 가능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일하는데 너무 바쁘거나 너무 지치거나 하실 경우에는 차라리 뭐 좀 나중에 실습을 하는 플랜으로 해서 안내를 드린다는 등 이렇게 다양하게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한번 이거는 담당자하고 같이 얘기해 개선을 해보면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개정법 이전 얘기했잖아요. 2019년 이전 한 과목 이라도 들었을 때 120시간 기준으로 진행이 됩니다. 뭐 실습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릴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실제로 사회복지사를 이건 개념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실제로 내가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진짜 한번 플랜을 한번 짜봐 드릴 거예요. 잠시만요. 이제 메모장을 내릴 거고요. 보시면은 이게 평소에도 이게 플랜을 짤 때 이렇게 안내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보시면은 이게 전공 필수가 이쪽 칸, 이게 전공 필수고요. 이게 학위 기준으로 해서 학위 기준이나 자격증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안내를 드리는데, 자격증 기준 같은 경우에는 학사학위하고 똑같은 전공 필수로 이제 사회복지사는 이제 과정으로 진행이 돼요. 그 사회복지사 전공 필수 과목들 체크를 같이 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전공 선택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반드시 들어야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은 이제 전공 점수를 채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17과목이라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남은 7과목들은 다 이 전공 선택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일반 교과목은
이제 전공도 아니고 교양도 아닌 과목들인데 나중에 학사학위 설명해 드릴 때 이거 관련해서 가장 안내 드릴 것 같고, 교양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교양 과목이라고 이렇게 지정이 된 과목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과목들은 이제 교양 과목으로 넣고 진행이 될 거예요. 한번 플랜을 한번 제가 짜봐 드릴게요. 한번 잠시만요. 일단은 사회복지사를 취득하고 싶은데 병력단절이 있었고 아이들 돌보는데 바빴었다. 근데 학교를 보내고 나니 시간이 남는다.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다. 그리고 대졸이고 주로 대학교 졸업이고 이제 한번 취업을 한번 해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의 사례를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플랜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랜은 먼저 간단하게 바로 짜보고 나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이러면 사회복지사 플랜이 완성이 돼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 실제로 사회복지사는 이제 실습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선의수 과목이 있기 때문에 전공 필수 4과목에 전공 선택 2과목을 먼저 넣어드려요. 그리고 학점은행제는 최대 8과목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는 왜 이렇게 먼저 들어가냐면은 그 8과목을 바로 한꺼번에 하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긴 하거든요. 그러면은 좀 다음에 실습 들어가기가 좀 편해지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먼저 8과목을 진행을 하시면서 이제 다음에 실습 바라보면서 진행할 수 있게끔 안내를 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8과목에 전공 필수 4과목에 전공 선택 2과목이 포함되게끔 해서 먼저 안내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학기를 진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5과목을 넣어드렸어요. 이거 사회복지 현장 실습도 하나의 과목이기 때문에 포함하면 총 14과목으로 1년간 이수할 수 있는 최대 학점이 되게 돼요. 42학점, 총 14과목.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현장 실습은 이제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약간의 저의 그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사회복지 현장 실습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학생분들이 변수가 많은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물론 이때는 5월에 진행하실 경우에는 웬만하면은 들어가기 많이 힘드실 거예요. 이번에 9월로 진행하시기. 선의수 과목이 이때 성적 보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실 수는 있어요. 근데 10월달이나 아니면 9월 말개강반 같은 경우에는 어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학습자분이 저 진짜 사회복지 현장 실습 좀 미리 들어가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최대한 빨리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한 과목을 6과목으로 채우지 않고 실습으로 일단 비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근데 상황이 많이 좋지 않아서 이제 25년도 1학기 11월 이게 24년도 11월에 시작하는 개강반이거든요. 보면은 24년도 11월 말부터 25년 1학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제 25년도 1학기 11월 반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3월에 이제 종강일 기준으로 1학기, 2학기가 나눠지기 때문에 이게 3월에 딱 끝나기 때문에 이제 25년도 1학기로 편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3과목을 진행을 하시면서 실습을 진행할지 아니면은 이렇게 5과목을 진행하시면서 이제 좀 여유 됐을 때 실습을 진행할지 이렇게 선택지가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실습은 빠르게 진행하면 할수록 좋은데 뭐 실습이 상황이 여의치 않은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안내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렇게 9월 달에서 이제 5과목을 진행을 하시고 실습을 이때 진행하시거나 아니면 다음 학기인 25년도 1학기에 진행을 하거나
둘 중 하나 선택하게 될 텐데 25년도 1학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은 총 14과목에서 이제 진행하고 남은 3과목으로 이렇게 안내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공 선택 설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려 하는데요. 전공 선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신건강론하고 가족복지론은 웬만하면 넣어드려요. 왜냐? 이거는 보육교사 관련 과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육교사를 사회복지사를 취득하고 나서 보육교사에 대해서 좀 욕심 있으신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때 정신건강론하고 가족복지론 넣어놓으면은 총 여기 가족복지론하고 정신건강론 그리고 지역사회복지론하고 인간행동과 생활환경은 보육교사 과목에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취득을 하실 때 13과목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좋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정신건강론하고 가족복지론 꼭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는 저희가 이제 건강가정사라고 따로 있어요. 그거는 이 플랜 내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그리고 가족생활교육 건강가정론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으면은 이제 사회복지사하고 건강가정사하고 같이 겹치는 과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3과목이 그러니까 가족생활교육하고 건강가정론만 포함되면은 이제 그 자격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무조건 포함이 돼야 되는 부분은 가족복지론하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가 겹치는 과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드리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아까 아이들을 돌보신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관심 많으실 거예요.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물론 여성분이시기 때문에 여성복지론 들어가셔도 무방하시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많은 교육원에서 다루고 있는 곳이 뭐 아동복지론하고 청소년복지론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원봉사론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자원봉사하고 사회복지하고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과목이 은근 좀 쉬운 부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자원봉사론은 이제 다음 학기 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를 드렸고요. 학교사회복지론 같은 경우에는 학교사회복지론하고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이 세 과목은 나중에 학교사회복지사를 진행할 때 있어서 조금의 가산점을 얻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에요. 물론 이거는 사회복지사 1급을 취득했을 때 얘기이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 좀 키우다 보면은 그래도 좀 많이 친숙한 부분들일 거예요. 학부모들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학교사회복지론은 웬만하면 넣어드리는 편이 좋긴 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이 플랜 그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 교육원에서도 마감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뭐 다른 과목들을 넣어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학생분들이 다른 상황에 대해서 이 부분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라고 의견을 주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반영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총 17과목으로 진행하는 이 플랜으로 진행하시면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취득 가능하다. 단 전문대 졸업 이상이신 분들한테만. 만약에 뭐 댓글로 고졸로 한번 짜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은 다음 플랜을 해가지고 고졸로 해서 짜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궁금한 부분들 몇 가지 한번 해결해 드리면서 한번 마지막에 마무리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취업률에 대해서 엄청 많이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취업률 같은 경우에는 진짜 솔직히 캐바캐라고 해가지고 이게 취업률 높은 편이에요. 이거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 취업률은 오히려 지금 그 사회복지사는 공급이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취업하기는 힘드실 수는 있어요. 다만 이번에 뭐 실습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성실하게 임하고 노력을 하시게 된다면은 그 실습처에서도 이 사람을 좋게 보면서 한번 저희 쪽이랑 일해보지 않으실래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20, 30대 같은 경우에는 그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좀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40, 50대 분들이나 아니면 좀 더 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끈기 있게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고 뽑아주는 부분도 많고요. 그래서 취업률 같은 경우는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럼에도 취업을 하고자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학점은행제로 취득을 해서 그래서 뭐 좀 차별 같은 게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궁금해 하세요. 처음엔 있을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업무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결국엔 능력에 따라 가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뭐 컴퓨터 활용 능력이나 아니면은 상담 능력이 실제로 있다고 한다면은 뭐 일을 야무지게 한다면은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신경 쓸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습 관련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실습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실습기관에서 전부 다 가능한데, 이거는 뭐 지역에 맞춰가지고 실습 직접 연락을 해야 돼요. 다만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서 바로 내가 실습을 하고 싶어요. 120시간 채울래요? 160시간 채울래요? 하고서 채워지는 게 아니고요. 먼저 160시간을 채운다고 했을 때 그 실습 수업을 들어야 돼요. 근데 그 실습 수업에서 실습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5월 개강반 같은 경우에 주로 5월 초개강반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5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뭐 8월 중순까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습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이게 약간의 과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 기간 내에 실습을 무조건 끝내세요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기간에 맞춰서 전화하면서 저 이때부터 이때까지 실습 가능한데 평일에 혹시 실습 가능할까요? 아니면은 뭐 주말에 혹시 실습 가능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기간에 조율을 해가지고 실습을 진행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실습이 정해지면은 이제 실습 수업을 들으면서 실습 일지를 받게 될 거거든요. 거기 실습 일지에 있는 내용들을 다 채워 넣으시면은 이제 그걸 나중에 제본해가지고 실습 수업에 이제 막바지에 이거를 제출을 하면은 바로 이제 실습 수료가 완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지금 이거 보여드린 플랜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월에 끝나요. 4월에 끝나는 플랜인데 이게 제가 최대한 빨리 취득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회복지사 2급의 경우에는 국가시험으로 국회에서 발의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회복지사 협회 굉장히 논의 중이에요.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딱 25년도에 바뀐다 이거 절대 아니고요. 이게 언젠간 바뀔 수 있는데 점점 이게 국회에서 발의가 되고 점점 여기서 사실 지지 발언을 했었거든요. 사회복지사 협회에서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시험으로 변환이 되면은 취득할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확실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가시험이 되기 전에 미리 취득을 해두는 것도 하나의 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짠 플랜들이 이제 4월에 끝나는 플랜이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무난하게 진행하는 플랜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25년도 꼭 4월에 취득해야 되냐 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번 이 상황의 추이나 변동이 있으면은 제가 한번 유튜브로 다시 한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진행한 부분들은 사회복지사의 전반적인 부분들, 플랜 짜는 방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내드렸고요. 이제 다음에 뭐 혹시라도 사연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관련해서 플랜 한번 짜봐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환영이고요. 앞으로 더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유튜브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